일본이 전성기인 1980년대. 모든 것이 앞섰지만 그 중에서도 게임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子供の頃はやっぱ親に買ってもらったファミリーコンピューターとかでスーパーマリオで遊んだりとかしてまして。 Japanese game was also always influence. I like to play a lot. I think without gaming I wouldn't even have studied computer science, so really big influence on my life. 80년대 여러 일본 게임들 중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역사에 남을 최고의 게임입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개발자 니시카토 토모히로 씨. 미국 게임 회사가 개발한 슈팅 게임과 영화 스타워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우주 괴물 캐릭터를 만들어 인베이더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에 시장을 장악했죠. スペースインベーダーはですね、相手からも攻撃してくるという、お互いにこう撃っちゃうというのはそれまであんまりなかったと思いますね。それが画期的だったと思います。 내가 아닌 적이 움직인다는 발상의 전환. 심장박동의 착안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게임 사운드는 전 세계 게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80年代はですね、日本がちょっと独占的に、最初にスペースインベーダーがちょっと火をつけた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トップを走っていったと、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머지않아 카운트다운을 맞게 됩니다. 일본 경제의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고 고도의 성장 뒤에 찾아온 갑작스런 추락은 그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Year of Heisei is era of slowly falling down. 競争する必要もないし、世界から学ぶ必要もないし、この失われた30年は慢心という言葉で総括できると思います。 일본 니가타현과 나가노현 경계에 위치한 아카쿠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성상 겨울 특수를 누리는 일본 관광지입니다. 묘코산 기슭을 따라 30여 개의 스키 코스가 있고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데다 고원의 설경까지 볼 수 있어 겨울이면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스키와 온천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대표적 휴양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본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やっぱりスキー離れ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大きいかな。で、やっぱりお金のかかるスポーツじゃないですか。スキーって板も揃えて。っていうとやっぱりちょっと離れてってるのかなっていう感覚はありますよね。 이곳에서 평생 호텔 일을 해온 추구이 씨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호텔은 물론 주변 상권까지 흥했던 90년대를 기억합니다. 今一番いい時はですね、約こういう宿泊施設ですね、小さいのから大きいのを含めると約120件。 バブルの時代っていうのは平成7年っていうことは何年なんですか、1990年からで97年ぐらいはもうすごい日本中がお金がダブついたんじゃないですか。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아카쿠라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은행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고 겨울 레저 시설과 호텔들이 앞다퉈 들어섰습니다. 그 무렵 추구이 씨도 은행에서 3억엔
우리 돈 30억 가까이를 대출받아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버블 경제와 스키 붐이 꺼지면서 관광객 수가 줄었고 최대한으로 끌어왔던 대출금은 오히려 커다란 짐이 됐습니다.返済をしながら経営をしていくわけですよね。暖かいところを払わなきゃいけない。税金と一緒に一番大変なところなんですよ。この下に1軒、向こうの上の方に1軒、それこそ当時はすごい羽振りのいいホテル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結局夜逃げですよね。だから残ってる人たちは腹ね。すみません。 120개가 넘던 숙박시설은 이제 40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40곳 중 절반 이상은 해외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추구이 씨도 대출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호텔을 호주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소유했던 호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비청산을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으로ホッとしましたよ。ラグラグっとこうだって常に365日その銀行の借金が頭にあったわけで、頭にそれがさっとゼロになったんですから、それほどラグラグっとした気持ちはなかったですよ。悔しい気持ちは全くなかった고도 성장을 하던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벌어들인 달러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1989년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뉴욕 맨하튼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픽처스, 유니버설 픽처스 매입,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호텔과 콘도 60%를 일본인이 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꾸로 일본 부동산 매물이 해외 투자자들 손에 넘어가는 바겐세일 재팬 신세가 됐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 문의만 한 달에 20만 건이 넘습니다. 今年の2月3月ぐらいから増えてきていて、でその時期に大体円安が始まったのがそのぐらいの時期というところで、それをきっかけにして投資家さんの動きが増えたのかなっていう感じはしてます。 앞으로 해외 자본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더욱 공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Most of the Chinese they investing in Japan, but recently we have a lot of inquiry from all over the world, like even Southeast Asia, Thailand, or like Germany, French, UK, also Korea as well. We have a lot of Korean clients looking for a property in Japan. 해외 큰손들은 왜 지금 일본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걸까? 엔화 약세가 바겐세일 재팬의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푼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은 단기간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지만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면서 엔화는 한때 달러당 150엔을 찍으며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일본 부동산에 해외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ガバナー、日銀総裁は全く上げる必要がないとか、2月までやらないとか、ですからもうみんな円安傾向のもとに戦略を立てますよね。これ短期的に買ってもですね、すぐ売り浴びせますから、むしろ世界の通貨投機筋の格好の餌場にな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도쿄 올림픽 공원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라면 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라면은 저렴하면서 맛도 좋아 일본의 국민 음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3년 만의 축제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 손님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全体的に輸入物であったりとか、値上げがどんどん進んでますので、そういう影響はかなり受けてるかなと思います。もうガスもかなり上がってますね。もう1000円以上のラーメン一杯もう普通です。700円とか800円とかが普通だったのが1000円。日本の状況を見ると、実は日本は9割のエネルギーは外から買ってる。From now on, the wheat and the pasta and also the bread and also the beef and even the pork we imported from the Denmark and other countries to the last several months is almost every month the thousands of items getting the prices high to the. 일본도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給料はなかなかよく上がってはないな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て、増やすことと減らすことかなと思っておりまして、水道や電気、ガスを節約したりとか、あとまとめ買いをすることで食費を抑えたりしてます。引き続き節約しながら、仕事頑張って給料を上げることぐらいですかね。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저임금에 발목 잡혀 소비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日本だけなんですよね、賃金が上がってないのは。賃金が低いと消費が伸びない。消費が伸びないと企業業績が悪くなる。企業業績が悪くなっても低金利のおかげで企業が生き延びる。でそういう悪循環が日本の中にはびこっていると思います。 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연간 평균 임금은 미국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 한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국민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2000년 한국이 일본의 31%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일본 경제센터는 예측했습니다. The sense of urgency to the ordinary people is very low. But in fact, as I mentioned, our wage is overpassed by Korea, and as our GDP per capita is declining. But ordinary people don't feel yet. 1년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0%가 하락했지만 엔화 가치는 20%나 떨어진 것이 역전의 주된 원인입니다. 단지 엔저만이 문제였을까? でそれ最大の要因って何かっていうと日本人のデフレマインドですね。
これデフレが長期化したことによってデフレマインドがはびこってしまったと、これによって企業も家計もお金を使わないということで今の状況に至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부를 임금으로 분배하거나 다시 투자해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투자보단 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는 보수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アベノミクス業だって企業業績って過去最高益を更新してものすごい企業は儲かったわけですよね。でも結果的に何が起きたかっていうと、内部留保がものすごい溜まってしまってですね、結局人件費も分配しなければ設備投資も十分にしないで、日本はですねデフレに陥った90年代後半以降ずっと貯蓄超過です、企業部門が。 저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평생 직장이라는 특유의 고용 관행까지 계속되면서 저임금 상태가 계속된다는 분석입니다. 企業が儲けたうち従業員に支払う分配の割合が特にアメリカとかドイツと比べて低いんですよね。日本の経営者というのは海外の経営者に比べて、人材が流出する危機感というのが薄いって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에도 시대부터 도쿄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5갈래 길 중에 하나인 도카이도 거리. (20년) 넘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했던 다카야마 씨는 얼마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채소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実際はもうこの八百屋さんだけだとお給料自体は20万円ちょっとぐらいになってますので、あとはマクドナルドのアルバイト含めてもそうですね、月に30万円ないぐらいの今収入になってます。 새벽부터 하루 8시간을 채소 가게에서 일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지만 노후 자금은커녕 한 달 생활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いや手取りでやっぱり35万ぐらいないと今日本で生活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住宅ローンはですね、32年ローン85歳まで毎月15万円払わ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生活の不安はもちろんありますね。これから物価はどんどん上がっていくでしょうし、光熱費もどんどん上がっていきますし。 日本の経済は世界を席巻していました。時価総額で見れば世界でですねトップの50社のうち32社が日本企業であったわけです。1980年代の終わりくらいというのは日本人は大変アジアの中でもリッチな人々、金持ちの国だと思われていましたし、実際にそういった面がありました。 1988년 9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기업 중 1위를 차지한 NTT. 일본 전신전화공사는 2위였던 미국 IBM보다 시가총액이 3배 이상이었습니다. (1987년) 제작한 음료 광고엔 여유와 자신감, 활력이 넘쳤던 버블식이 일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에즈라 보겔 미국 하버드 교수는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もう1945年には原爆を2つ落とされて、国の富の 25% を失って約300万人が命を失うという大敗戦の中で、
当時の人はもう日本は終わったろうなと。패전국이 되면서 가난했던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신칸센과 고속도로가 건설됐고 군부대터에는 올림픽 경기장을, 도로 아래에는 지하철, 지상에는 모노레일을 새로 깔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が掲げるようにより早く、より高く、より強く成長すること。1960年代は、高度経済成長、つまり全ての日本人が経済成長ということに意識を集中させていく時代であった。 이런 기억 때문이었을까?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만든 세계적 게임 캐릭터 마리오 분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다시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このオリンピックが成功したと思っている日本人はほとんどいません。うまくいか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みんなが思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오히려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리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2030년 동계올림픽 삿포로 유치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これほどのスキャンダルや問題や反対にまみれたオリンピックはなかったんです。1964年のオリンピックはとてもうまくいった。だからもう一回オリンピックをやろう。東京をどういう都市にしていくかというビジョンがないんですね。オリンピック自体が自己目的化していたから。 어게인 1964 도쿄올림픽에 집착했던 건 기성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모리키로 であり、菅義偉であり、安倍晋三であり、他にもいっぱい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つまり政治の中心にいる人々は1964年のオリンピックを非常に成功体験として経験しているわけです。なぜそれがもう一回できないんだ という問いになります。 정치를 세습하는 일본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대를 거듭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세습되는 일본 정치에 대한 한계와 거부는 최근 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열린 선거에서 당선된 사토쿠 구청장은 기존 정치 문법을 모두 뒤엎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치 신인의 여성인 그가 3선을 지낸 현직 남성 정치인을 누르고 새로운 구청장으로 당선된 겁니다. 政治家としてのなんていうの実績とかね、行政、例えば行政のこともの実績とかも何もない人に入れるというのはやっぱりそこには違う期待が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やっぱり今なんか違うよねって、あとは女性にやってほしいよねとか、こぼれ落ちてきた声っていうことが何か期待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は感じていますし、それに応え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責任感もとても感じています。 정치 세습과 가업 대물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지시가 전달되는 일본 특유의 수직형 구조는 오랫동안 일본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日本の社会というのは基本的に垂直統合の社会です。社会の仕組みもどちらかというと縦割りを徹底していくから、
だからそれぞれの官庁とか役所ですねにしても自分のテリトリーのつまり自分の職務は皆さん非常に真面目にこなす人が日本人は多いです。しかし全体のことは変えようとはしない。だからどちらかというと縦割りが非常に精密に組織された社会なんですね。 수직통합형 사회 구성이 과거 일본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산업 구조가 대변혁을 맞은 시점부턴 이야기가 달라졌죠. 1990年代以降世界で起こっていった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それからデジタル化は一言で言うならば水平統合を徹底させていく社会の仕組みを構造転換です。デジタル化によって水平的に世界がつながっていく。なんとか垂直統合の仕組みを残したままデジタル化に適応しようとしてもこれはうまくいかないんですね。でこの苦労を30年間日本は何て言いましょうか味わってき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특히 반도체가 핵심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 산업 구조는 수직 통합형에서 수평 분업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재편됐지만 일본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水平分業型のモデルが世界では普及をして世界が平和であり、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技術情報とかが世界中を、早く回っていく時代、そういう時代に、ファブレスの半導体メーカーがたくさんでき、ファブレスから、ファウンドリーで受けるというビジネスモデルが、完成していったと思います。でその中で日本の企業っていうのは電子機器メーカーと半導体メーカーが一体化してですねやってきた歴史がありましたから、その時に世界の水平分業化の流れに遅れたというのが、私が見ている感想です。 그러는 사이 일본은 혁신을 놓쳤고 과거 세계 산업을 주도해 나갔던 주전 선수 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The Japanese industry cannot innovate anything to that. The Japanese industry has lost the 10 years to create the new stages to go on. But during the time in the world, if you see only the IT industry or maybe IT program industry has been flourished to that. So now the production is no more necessary or no more important to that. So the other new industry is very much important. In this case, I think the Korea and Japan are somewhat lagging behind to that. 일본 서남쪽 규슈에 위치한 구마모토. 올해 들어 이곳에 전에 없던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TSMC の対応だけではなくて、他の半導体関係企業へのその供給も含めた拠点を熊本に置くという一つの動きが出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今回の TSMC の立地をきっかけにですね、もう一度日本国内からその半導体の製造という部分でですね、しっかり取り組んでいきたい。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2024년부터 이곳 구마모토에서 본격 생산을 시작합니다. 미중 대립의 여파로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자 일본은 총 건설 비용 10조 원의 절반인 5조 원을 지원해 TSMC를 유치하고 반도체 부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TSMC さん来られるということで、これソニーさん、デンソーさんと合弁の会社のジャスムという会社さんになりますけれども、非常にその九州の地ですね、こちらの方に新しく拠点を構築したり生産能力を増強する、こういった企業さんが非常に多い状況になっ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はい、 다른 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일본. 사실 일본은 원조 반도체 왕국이었습니다.
80年代から90年代前半まで日本の半導体メーカーというのはですね、世界でトップクラスを占めていてですね、トップ10の半導体メーカーの中で上位に半分ぐらいが日本メーカーという状態がありました。1988년 일본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3%. 1992년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에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덤핑을 이유로 반도체 수입 물량을 제한했고 일본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その時はやっぱりアメリカの方が日本はなんでこんなに早く半導体は進んでいると、あなたたちがもうちょっと半導体は俺が一番上になるというの背景もあって。 결정적 실수는 2012년에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고 세계 3위 D램 반도체 업체 희망을 상징한 엘피다를 포기한 겁니다. そこまではとても考えられなかったというのが現実です。今ほど為替がその円高に触れるということは、僕の経営判断がそれを誤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2,900억 엔, 우리 돈 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내자 일본 정부는 파산을 결정했고 일본의 마지막 D램 제조업체 엘피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12年のその頃はですね、やはり日本のエレクトロニクス産業全体のですね力が少し落ちてきたことが明確になってきたタイミング、携帯電話、スマホと時代が変わってきますし、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してデータセンター普及してきたという今の時代になってきたわけです。半導体の製造として最先端のプロセスをですね進めることを日本での企業が負け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明確になった時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2012년을 지나며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통안으로 남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TSMC 반도체 공장 유치가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TSMC が来たからどう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ですね、どういうプロセスのものを持ってくる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で、日本はですね、多分今20ナノの後半ぐらいのプロセスまでの工場しかなくてですね、TSMC がこの、20ナノぐらいのやつを持ってくると最先端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が、1世代か2世代進んだ最先端の工場が作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ます。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갖췄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첨단에 가까운 반도체를 생산하는가 합니다. 목표는 2나노입니다. っていうのを目指すっていうこと、実際どうなるかっていうのは本当にわからないわけで、おそらくサムスンさんは2025年っていう目標されてるんで多分いくと思うんですけど、我々持ってないので。 문제는 인력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단절된 반도체 기술 인력과 저출산이 가져온 노동 인구 감소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半導体の人材が1980年代たくさんいたんですが、その後こう廃れていったのでみんな国外に行ってしまうか、もうおじいちゃんになっていて、もうその若手が育ってこな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はあると思います。単純にその量も足りなければ質も足りない。 도쿄에서 멀지 않은 도시 치바. 저는 松山鋼材の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やっている河郷健二と申します。今年ちょうど75歳になります。私は18歳でこの商売を始めまして、今年で57年になります。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업해온 겐지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일할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日本の労働力の低下はこれはもう事実であります。子どもの出生率も日本は世界でも低い方だと思いますから、おのずともうそれは生産ものづくりにつながってくる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面で非常に日本はこれから大変じゃないかと、人が必要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겐지 씨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네시아 네팔 출신 노동자와 연수생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전체 120명 직원 가운데 43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 채용은 어려워졌습니다. 日本も今みたいに円安とか何かでガタガタ足元していてはですね、もう日本に行かないで他の国に行きたいよという子どもたちが、海外の子どもが増えても、これはそういう心配を持つべきであって、私はそうならないとも限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최근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자 일본 기업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もし円スッと下がってると、多分日本来ることあまりないと思うんです。違う国へ行くと思います。はい。どうしてもインドネシアも今すごく上がってるんでしょう。もし円安くなったらインドネシア上がるとこう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ですか。自分の国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겐지 씨는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을 위해 회사에 모스크도 만들었습니다. 日本は外国のから来る研修生を日本人の目線、日本人の考え方で選ぶんじゃなくして、子どもたちも同時に合わせて国を選ぶ、会社を選ぶ、そういう時代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일본 도쿄의 한 사원. 3살과 5살 그리고 7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신께 감사드리는 시치고산 행사. 출시 3년, 무사히 3살이 된 아이보를 위해 열렸습니다. 아이보는 카메라로 주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탑재된 AI 인공지능 기술로 반복 학습하면서 스스로 진화합니다.鼻のカメラで顔認識も100人までできるので、お尻のカメラは、間取りを覚えたりするので、お掃除ロボットと同じように自分の家の中の間取りを覚えて、ちゃんと充電台がどこにあるかというのも覚えていて戻ります。 아이보를 개발한 소니사는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8개 회사가 모여 만든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의 중심에도 서 있습니다. 現在ソニーは電気自動車の開発をホンダと一緒に進めておりますけれども、このアーキテクチャはaiboと同じです。ですのでここのaiboで培われた経験あるいは技術というものがその電気自動車にも生かされ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ソニーはこの AI ロボティクスビジネス分野でさまざまな製品を通じてですねビジネスを拡大していこうと考えています。 지난달 초 도쿄 국제전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최첨단 제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테마로 기획 전시된 이 행사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단연 로봇입니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며 지금도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간과 작업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共同ロボットであれば力センサー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も内蔵したロボットになってますので、製造現場ですとかなかなかこう人を雇うにもなかなか人が雇えな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にこういうロボットですね、特に共同ロボットなんかを使っていただければ人がいなくても自動化できるというところでメリットがあるかなと思います。 잃어버린 30년이란 그림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침체를 돌파할 동력을 찾아 전력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 자체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보면은 과학기술이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뒷부분에서 보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회 제도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놓고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산업화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소위 지식사회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나 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周りの社会人の人とかを見たときになかなかその出世意欲が少なくなったな、ないなっていう人は多いなという印象は受けてます。なかなか頑張っても上に上がれないというところから NHK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의 20, 30대는 앞으로 부모 세대보다 잘 살기 어렵다며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조사에서도 80% 가까운 일본의 20대는 출세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간단히 答えますけれども、失われた40年になります。失われた50年になるんです、これは。つまりあと10年や15年では日本の衰退は終わりません。彼らが50代になった時には彼らと同じような世代が50代、40代、30代、20代と社会のマジョリティになっています。その時には日本はもう今の日本とは違う別の日本に変わっている。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젊은 층 MZ세대들은 중장년층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일본의 젊은 층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장 등이 잘 되어 있어서 노년층의 행복감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빈곤, 소외 등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낮은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따라올 수 있는 비관론을 주의해야 하지만 우리의 MZ는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젊은 세대가 바톤 타치하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끌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속에서 기성세대는 추기역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자부심으로 충만되어 있고 이 미래 세대는 세계화의 기적 속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자부심, 자신감 그리고 선진 경제를 더욱더 튼튼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일본인들의 부정적 시각, 비관론이 회생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는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갑자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저성장 다음에 안정성장이 온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저성장 다음에는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소위 경제 비관론이었고 잃어버린 10년으로 명명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경제 비관론에 빠져들고 전 국민이 이것을 비관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자 경제의 심리는 얼어붙었고 이 속에서 디플레이션 악순환 속에 급격히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고도 성장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저성장을 추락이 아닌 성숙 경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진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성장, 성취, 성숙의 단계로 이동합니다. 사회가 이동하려면 키워드가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 성장, 성취 사회가 양과 질의 사회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성숙 사회의 키워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양과 질의 차원을 떠나서 격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70년대 경제 규모가 작았던 당시의 10% 성장과 지금 거대한 손으로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2%의 경제 성장을 똑같이 비교해 좌절하는 것은 의미 없는 비관론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70s, 80s, early 90s, Japan has some good sense of the success. Maybe I can say satisfaction to that. As far as we are getting higher position to that, so in that case, it is not so good to that. So very recently, the Korean average income is going to succeed Japan. So maybe Korea would have a similar difficulty. Oh, we have exceeded Japan. We have success. That is not good for the economy in the future to that. So we'll see that 2050 and 2060. That would be the new target date. Such kind of the targeting of the creation of the program to according such kind of the medium-term length. KBS